소금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소금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먹는 양들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물을 많이 드시는 분,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염분 양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양을 체크하는 방법이 소변의 염농도를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소변의 염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체크를 좀 하셔서 낮게 나오면 소금을 더 드셔야 되는 거죠. 소금의 농도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염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중에 흘러다니는 혈액의 염분 농도는 거의 다 일정합니다. 특별한 사람을 빼놓고는요. 왜 그러냐면 소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붙잡아다가 혈액에다 계속 넣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혈중액가 0.9%를 맞추어 준다면 혈관의 바깥쪽도 0.9%일 것이다 라고 전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의 바깥쪽이 0.9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의 염농도를 측정을 해서 혈관의 바깥쪽은 얼마인가를 대략적으로 짐작을 하는 거죠. 염도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좀 찍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이 직접 찍어 봐야 됩니다. 병원에서 안 찍어 줍니다. 검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소용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소변의 염농도는 항상 변화가 심하고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지 않으면 소변의 염농도도 0.9% 아래로 내려간다. 대부분의 환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소변의 염농도가 낮다라는 겁니다. 특히 힘이 없으신 분 대부분 다 염분의 부족으로 일어나고 있다. 소금은 적당히는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당히가 얼마냐라는 건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소변을 체크를 해서 약 0.9% 정도 나오도록 섭취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소금 섭취법이다. 신장결석이 신경이 쓰여서 비타민C 먹기가 너무 힘들다 라고 글을 적어주시고 또 먹어도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비타민C 보충은 만성신장질환을 개선합니다. 만성신장질환 환자는 습관적으로 비타민C 보충제를 경고합니다. 비타민C 먹지 말라 경고를 한다는 거죠. 수산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타민C가 분해되어져서 최종 산물로 신장을 통과한 뒤에 방광으로 내려오는 물질입니다. 옥살산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옥살산이라기보다 옥살산 나트륨 형태로 되어져 있죠. 수산염. 카르복실기가 2개 정도 붙어 있는 겁니다. 카르복실기라고 하는 놈은 이 이가의 금속하고 굉장히 결합성이 뛰어납니다. 이게 반응을 해가지고 석출이 되어지려면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칼슘, 마그네슘 농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 그 높아야 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우리 몸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정도의 농도입니다. 이 글들을 통해서 오늘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University of Alabama 의학 교수는 비타민C가 실제로 칼슘과 옥살레이트의 결합을 방해하고 차단하여 결석을 예방한다고 보고합니다. 신장은 신진대사로 인해 신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신체의 중요한 기관이다. 신장결석이 가장 흔한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물 섭취량과 함께 훌륭한 식단을 섭취함으로써 신장결석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옥살염, 신진대사의 또 다른 산물은 옥살산염입니다. 음식을 통해서도 저 옥살산염이 만들어져 나옵니다. 아스코르베이트가 이제 비타민C를 말을 하는 거고요. 옥살레이트나 아스코르베이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의해 훨씬 적은 양으로 형성이 되어진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실제적으로 빠져나오는 양은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높은 수준의 옥살레이트는 소변의 옥살레이트가 칼슘과 함께 침전한다는 얘기가 결석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칼슘 옥살레이트 결정을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양한 신장결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액체 섭취로 문제가 악화됩니다. 그러나 식단에서 섭취되는 일반적인 옥살산염의 경우 하루에 1000mg의 아스코르베이트 용량으로 생성되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스코르베이트
비트를 먹는, 즉 비타민C를 먹어서 빠져나오는 옥살산의 양보다 음식을 통해서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게 더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가지고 옥살산이 만들어지는 양은 많은 게 아니다. 오히려 비타민C를 먹는 것이 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채로운 채소, 짙은 녹색 잎이 많은 채소, 이 채소 안에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신선한 과일, 견과류, 버터, 적당량의 통곡물 및 고기와 생선을 포함한 훌륭한 식단을 먹고요. 설탕을 피하고 적절하게 충분한 양의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B, 비타민 C, D, E, 마그네슘 이런 것을 보충제 형태로 먹고요. 옥살산염의 침전 문제를 예방을 하고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오히려 먹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각종 보충제들을 먹어주는 게 오히려 더 예방을 할 수가 있다. 건강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비타민C 보충제 2000에서 6000mg 하루에 분할해서 먹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에다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위산억제제 먹으면서 소금과 비타민C 먹으면 의미가 없나요? 위산억제제 끊고 먹어야 하는 건가요? 위산억제제는 위산을 못 나오게 하는 거고요. 위산을 못 나오게 해서 위장을 고쳐보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위장에서 소화를 제대로 되도록 하려면 위산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위산을 못 나오게 한다. 위산 분비 억제제를 먹어버리게 되면 위산이 계속 분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소화를 시키기가 어렵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속이 심하게 쓰리다. 통증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럴 때는 먹는 게 맞습니다. 위산 분비 억제제 또는 제산제 이런 거를 먹고 좀 나아지면 죽을 드시면서 소화가 되도록 접근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분의 질문에 있어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어지는 걸 막으려고 하는 건데요. 속 쓰린 게 없으면 굳이 저걸 먹을 필요는 없는 거죠. 속이 심하게 쓰리고 참지 못할 정도면 먹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식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죽으로 하고 그 뒤에 소금, 비타민C를 같이 먹고 위산을 오히려 만들어서 소화를 시키는 게 더 맞다. 위산이 있어야 몸이 돌아가기 때문에 소금, 비타민C는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리고 더하기, 플러스해서 뭘 먹느냐면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것을 같이 먹어주는 게 훨씬 더 소화를 시키는데 좋다. 훨씬 더 유리하다. 정확하게 좀 깊이 있는 내용을 말을 해주지 않아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위산은 나오도록 놔두는 게 맞다. 다만 산을 조절을 하는 것을 제산제 이런 걸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세포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근본적인 거. 소화가 잘 되어야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해결을 한 뒤에 접근하는 것이 맞다. 소화를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화와 관련해서는 많은 영상들이 올라가 있으니 그 영상들을 참고로 해서 또 보시고요. 상담 문의를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